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들 한데 모아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은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문을 닫았죠. 소식이 많이 나올 그래서 많은 소식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FTX 관련된 소식입니다. FTX가 인도네시아 거래소 중에 비톡토라고 있는데요.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톡토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망하기는 망하되 회사 시스템이 FTX와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자금과 자산은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음으로는 바하마 증권위원회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FTX 보안 리스크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회수를 지시하는 것은 옳았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FTX 해킹범들이 아니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바하마 증권위원회는 해킹범들이 아닌 것일까요? 근데 본인들이 해킹범들이 아니라면은 애매모호하게 이러지 말고 공식적으로다가 성명을 내가지고 우리가 해킹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는 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 바하마 증권위원회. 과연 그들은 압류한 FTX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인가, 처분을 하게 될 것인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하기를 FTX 붕괴의 전조는 지난 5월에서 6월부터 드러나 있었다라고 하면서 뒷북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4월부터 5일까지 비트코인 준비금 같은 경우는 10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6월 2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9,600개까지 떨어졌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00만 개에서 46만 8천 개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그랬었구나 하면 뭐합니까? 예방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걸 보고 소 읽고 외양간 리모델링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파산 직전에 경고를 냈었어야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피해가 너무나 크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전해드린 대로 샘 뱅크만 프리드가 다가오는 11월 30일 뉴욕타임즈 주최 서밋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암호화폐 업계에 울려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화가 났었는데 그 분노가 더욱더 끝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범죄자가 깜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론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의기양양해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사를 냈습니까? 샘 뱅크만의 세상을 구하려던 계획이 FTX 파산과 함께 무너졌다. 세상을 구해? 이 사기꾼이 아주 그냥 지랄났죠. 지랄났어 진짜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총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샘 뱅크만을 보호하려는 언론들을 보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21세기 미국 저널리즘의 정직함에 있어서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더럽다, 너무 부패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FTX 사태 때문에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 관련된 문제인데요. 변호사들이 파산 관련된 옵션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짜오 짱퐁이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있었던 인터뷰에서는 제네시스와 협력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제네시스가 파산해도 업계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 다른 플레이어가 그 시장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 예를 들어서 FTX가 날아가자 그들을 대신해서 보이저 디지털 자산을 입찰하려고 바이낸스 US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나가리가 되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역시 크게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들 산하에 있는 GBTC,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박살이 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쇄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안전하게 살아남아 줘야 됩니다. 짜오 짱퐁이가 그래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치사하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든 사람들도 좀 도와줘라 임마. 자, 한편 짜오 짱퐁이는 덧붙이기를 바이낸스는 중국 기업이 아니며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내 외모가 중국어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오해를 하곤 하는데 나는 캐나다 사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공산당들이랑 놀아나면은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되겠죠. 한편 앞에서 언급이 됐다시피
바이낸스가 FTX를 대신해가지고 보이저 디지털 자산 재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보이저 디지털 토큰이 순식간에 44%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역시 급등과 급락천국의 암호화폐 시장. 자,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한때 5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39.2%까지 좁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GBTC를 몽땅 샀었던 돈나무원이 오랜만에 수익을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BTC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신탁 등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 반등세에 힘입어가지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수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동향 및 분석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0년 이상 잠을 자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가 255만 개로서 역다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투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난 48시간 동안 대량의 비트코인 10만 개 정도를 이체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매도한 것인지 다른 주소로 그냥 옮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근데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걸로 봐서 매도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더라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채굴자들도 힘든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줘가지고 채굴자들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대량으로 움직였었던 비트코인 중에 이 범죄자 지갑에서 10,000개가 또 이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마운트 곡수를 털었었던 해커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움직였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65개를 힛빛 거래소로 보냈다라고 하네요.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더러운 해커놈들. 쭈기용 대표는 힛빛 거래소에게 해당 계정을 주시한 뒤에 정지를 시킬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팔게 내버려 두면은 안 되죠. 정지를 시켜가지고 뺏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요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17,000달러를 아직 뚫지는 못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알트코인 펌핑하는 것을 보며 신을 내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라는 희망찬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과거 RSI 채널이 2013년도부터 형성이 됐는데 그때부터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을 해당 채널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참고로 해두셔야 될 것이 비트코인 월봉 기준으로 RSI를 살펴봤을 때 지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 위험 당연히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 중복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데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되는 상황이고 자, 물론 연말까지 증시와 함께 크리스마스 랠리가 펼쳐지게 되면서 미니 불장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시면서 여전히 분할 매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바라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 시장의 악재 해소 그리고 반등의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말까지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좀 늦었나?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좀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바로 위믹스 때문인데요. 이전부터 조짐이 안 좋다가 드디어 사단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DAXA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인데요. 국내 5총사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등에서 위믹스를 상폐하기로 결정하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경고등도 아니고 이거는 비상이죠. 위메이드 측에서는 일방적인 상폐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장영국 대표 내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 발표를 한 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 상패를 뒤집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5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다가 해당 입장문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위믹스 유통량 가지고 조작질한 것, 장난질한 것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판단 하에 해당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믹스 투자자분들 부디 잘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또 다른 김치코인이 출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SK코인이라는 것인데요. SK 이 트렌드에 일단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돈을 벌고 아이템을 제작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존의 오프라인 생활의 모든 것이 해당 코인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코인만큼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러시아가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계획에 대해서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무시하기에는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연방 예산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까? 부정적인 소식입니까?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고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자 물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저는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FTX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메타마스크가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배신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마스크가 앞으로는 KYC, 사용자 데이터와 IP까지 취득한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유니스왑도 지금 똑같이 한다라고 발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상으로 유저의 지갑 주소와 IP 주소를 메타마스크가 취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IP 주소는 모으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미 사람들은 크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 물론 독자적인 이더리움 노드나 타사의 RPC를 설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취득을 피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말 믿을 곳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검열 들어가고 통제가 되는 사회가 이 탈중앙화 시장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마스크와 이더리움 개발사라고 볼 수 있는 컨센서스가 세계 정부 그리고 지도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씁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탈릭 부테리니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더리움 4만 개를 이체를 시켰는데 시장에 던지지는 않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칼다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아르다나가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칼다노 커뮤니티가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찰스 호스킨슨 본인도 50만 달러나 투자했는데 날릴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앞에서 완벽한 통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완벽한 통제를 위한 초석 뭡니까?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편말을 들고 있기도 했었고요. CBDC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사람들의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인데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CBDC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비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들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아이폰 반도체 공장인가 거기서 또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어째서 시진핑핑이는 이렇게까지 이 코로나를 제압하는데 거의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방송사 같은 경우는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중국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관중석을 전부 다 블러로 처리하는 되도 않는 짓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라 하는데 관중석이 전부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을 개돼지 이하로 보고 있는 공산당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런 소문이 또 흉흉하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베이징이 다시 한번 락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락다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경제부터 전 세계 경제까지 또 그 파장이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머리가 복잡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모르죠. 하여간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